투자의 대가 워런 버핏이 이끌고 있는 버크셔 해서웨이가 역대급 현금을 쌓아두고 있다 합니다. 1990년 이후 34년 만에 가장 많은 현금 비중을 들고 있는 상태로 새해를 맞이하는 거라는데요. 버크셔 해서웨이가 보유하고 있는 현금성 자산은 약 3,250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자그마치 470조 원에 달하는 금액이라 합니다. 470조 원이 어느 정도냐면요. 현재 삼성전자 시가총액이 320조 원, SK하이닉스의 시가총액이 120조 원 정도 되니까 우리나라에서 가장 비싼 회사 두 개를 사고도 남는 금액을 현금으로 들고 있다는 뜻입니다. 물론 회사를 이렇게 현금 박치기로 살 수 있는 건 아니지만 단순 계산하면 그렇다는 말이고요. 어제 애플을 분석하다 보니까 애플 주식을 대거 처분한 버핏이 생각나서 오늘은 버핏이 왜 이렇게 많은 현금을 쌓아두고 있는지, 내년에 큰 하락장이 올 것에 대비하고 있는 것인지 여러 정황과 제 생각을 잘 버무려서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앞으로도 경제, 금융, 저와 함께 공부하실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고요. 그럼 바로 시작해볼게요. 먼저 버크셔 해서웨이의 현금성 자산이 급증했던 이유는 주식을 엄청나게 팔았기 때문인데요. 버핏의 주식 투자 포트폴리오에서 압도적인 1위였던 애플의 주식 중에서 3분의 2를 처분했습니다. 지난해 말에 버크셔가 보유하고 있던 애플 주식은 9억 주였는데 지금은 3분의 1에 해당하는 3억 주밖에 되지 않고요. 포트폴리오 비중 2위였던 은행주, 뱅크 오브 아메리카 주식도 꽤 많이 처분했습니다. 그리고 버핏이 지난해 주주총회에서 애플은 우리의 핵심 축이라고 말할 정도로 절대 팔지 않을 것처럼 말했는데 1년 만에 급하게 팔아치우니까 시장에서도 이상하게 볼 수밖에 없었겠죠. 혹시 애플에 무슨 문제가 생긴 건 아닌지, 버핏은 뭔가 먼저 알지 않았을까 하는 의심도 들었고요. 많은 분들께서 말씀하시는 건 애플이 XR 디바이스 시장에 진출하고 AI 투자를 늘리면서 더 이상 버핏이 좋아하는 회사의 조건에 부합하지 않게 됐다는 건데요. 버핏은 현금 따박따박 벌어서 배당 주고 자사주 매입해서 소각하는 회사들을 좋아하는데 애플의 미래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낙관적이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물론 버핏의 오른팔이었던 찰리 먼거가 그나마 버핏보다는 기술주에 열려있는 편이었는데 그가 사망하고 나서 기술주를 그다지 선호하지 않는 버핏이 애플을 매도한 거라는 의견도 있었고요. 자, 그러면 버핏이 애플과 뱅크 오브 아메리카 주식을 팔아서 새로운 주식을 샀느냐? 그건 또 아닌데요. 물론 옥시덴탈이라는 에너지 회사 주식을 많이 사긴 했지만 애플이나 뱅크 오브 아메리카를 판 거에 비하면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올타뷰티, 도미노 피자 이런 주식들에 잠깐 투자를 하긴 했었는데 금방 다시 처분을 하거나 비중이 굉장히 미미했고요. 오히려 버핏은 최근에 채권 투자를 하고 있다 합니다. 버핏의 주주서한이나 버핏 관련된 책을 읽어보신 분들이라면 잘 아시겠지만 버핏은 채권이나 금보다는 주식을 훨씬 더 좋아하거든요. 채권이나 금은 딱히 실체도 없고 기본적으로 일하는 자산이 아니라는 생각을 기본으로 깔고 있는 버핏이기 때문에 버핏이 채권을 산다는 소식이 많은 관심을 받기도 했었습니다. 대부분은 미국 재무부의 단기 재정증권에 투자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버크셔의 채권 투자금이 주식 투자금을 넘은 게 2002년 이후 22년 만에 처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도대체 버핏은 무슨 생각으로 주식을 팔고 채권을 사고 있을까에 대해서 여전히 많은 이야기들이 오고 가고 있는데요. 사실 아무도 버핏의 진짜 속내는 알 수가 없겠죠. 그렇지만 한 세 가지 이유로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먼저 버핏은 현재 주식이 고평가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솔직히 미국 주식이 지금 2년 넘게 오르면서 다들 이상하다, 언제까지 오르려고 이러는 거지? 한번 언제까지 오르나 지켜보자, 다들 이러시고 있죠. 미국의 S&P 500 지수의 PER이 지금 38배, 40배 정도 된다고 하는데 이 말은 곧 미국 주식이 지금 30년치, 40년치 이익을 미리 선반영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코스피 PER은 지금 10배도 안 돼서 8배가 될까 말까 한다는 데 말이죠. 만약 테슬라나 엔비디아 같은 기술주만 너무 올랐다면 버핏은 자사주를 매입하기라도 했을 텐데 자사주 매입 대신에 채권 투자를 선택했다는 건 버핏이 자기의 회사 버크셔 해서웨이의 주식도 고평가됐다라고 생각하는 뜻으로 읽히기도 합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버핏이 인생의 마지막 베팅을 준비하고 있는 것이다, 애플급의 대형 투자 내지는 M&A 가능성을 제기하기도 하는데요. 실제로 버크셔가 들고 있는 현금만으로도 맥도날드랑 나이키를 사고도 남습니다. 하지만 버핏의 나이라거나 버크셔의 회사 규모를 고려하면 이럴 가능성은 별로 크지 않아 보이고요. 오히려 저는 버핏이 후계자를 위해서 포트폴리오를 정리하고 있다는 의견이 가장 합리적인 추론이라 생각했습니다. 원래 펀드도 매니저가 바뀌면 이전 매니저가 들고 있던 종목들을 한번 정리하고
새로운 매니저가 자기 스타일대로 포트폴리오를 재구성하는 과정을 거치는데, 어떻게 보면 버핏도 보험사 자금을 운용하는 펀드 매니저잖아요. 그래서 버핏이 작년에 찰리 먼거가 세상을 떠나는 걸 보고 자기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구나, 이런 걸 자각하고 본격적인 후계자 수업에 나선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버핏과 먼거 이후로 버크셔를 이끌어갈 사람은 이미 내정이 되어 있는데, 보험 부문은 아지트 자인이라는 부회장이 맡아서 하고, 투자 운용은 그레그 아벨이라는 부회장이 맡아서 할 예정이라 합니다. 이 사진에 보이는 인물이 그레그 아벨인데, 앞으로 이분이 버크셔의 주식 투자 포트폴리오를 운용해 나갈 계획이고요. 그래서 최근에 버크셔가 TSMC, 옥시덴탈, 올타뷰티, 도미노 피자 이런 회사들에 투자했던 게 어쩌면 워런 버핏 회장이 그레그 아벨 부회장한테 내가 평생 해왔던 가치 투자는 이런 것이다, 직접 매매로 보여준 게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저는 한편으로 궁금하기도 하고 한편으론 걱정되기도 하는 게, 버핏의 사망 이후에 버크셔의 미래가 꽤 크게 흔들릴 것 같다는 거예요. 조금 다른 얘기이긴 한데,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도 알렉스 퍼거슨 감독이 20년 넘게 팀을 이끌다가 은퇴를 하니까 지금 10년 넘게 제대로 된 감독을 못 찾고 헤매고 있잖아요. 그래서 버핏과 먼거의 사망 이후에 그레그 아벨과 아지트 자인이 두 거장의 존재감을 메울 수 있을까? 제가 볼 땐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2024년 연말까지 계속 오르기만 했던 미국 주식과 반대로 주식 비중을 줄이고 채권 비중을 늘렸던 워런 버핏의 버크셔 해서웨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버핏은 2025년, 2026년에 주식시장에 큰 붕괴가 오는 거라 생각하는 걸까요? 만약 그런 일이 생긴다면 무슨 이유로 일어날까요? 사람들이 소위 블랙스완이라 해서 코로나 같은 예상치 못한 변수가 2025년에도 닥칠 수 있다 하는데, 사실 엄밀히 말하면 블랙스완은 예측할 수가 없는 문제를 뜻하고요. 그것과 비슷하게 회색 코뿔소라고 모두가 위험한 걸 알고 있지만 설마 저게 터지겠어? 하는 리스크를 뜻하는 개념이 있는데, 저는 이런 회색 코뿔소가 미국의 자국 중심 정책에 따른 세계 경제의 붕괴, 그리고 이로 인한 미국 경기로의 역풍이라고 보고 있고요. 또 중국의 부동산 시장 붕괴에 따른 경기 침체, 아니면 최근에 급증한 코인과 ETF라는 금융상품에서 지나치게 복잡한 구조 때문에 발생하는 서브프라임 모기지 같은 사태, 이런 것들에서 한번 큰 문제가 터질 수도 있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이유들로 주식시장이 크게 흔들린다면 그때는 정말 캐시 is the king의 시대가 다시 오지 않을까 싶고요. 버핏은 그때 진짜로 일생일대 마지막 베팅을 하시겠죠. 여러분은 내년에 증시가 어떻게 될 것 같은지, 예측은 별다른 의미가 없지만 다양한 시나리오별로 대응 방안을 잘 마련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고요. 2024년의 마지막 주말도 잘 보내시길 바랍니다.